2024년 10월 2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 전 총리가 우리는 지난 50년 중 지역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완벽히 막아내고 응징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와 윤석열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 아침 저도 습관적으로 눈을 뜨면은 핸드폰부터 봅니다. 딱 키니까 재난 문자가 들어와 있더만요. 북한의 오물풍선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선 방송에서 국군의 날 북한이 30만 개의 똥풍선을 띄우면 어떻게 할래? 방법이 있느냐? 제기했는데 북한이 하루 늦게 10월 2일 날 띄워줬습니다. 우리가 안 게 10월 2일이니까 준비는 10월 1일 날도 했겠죠. 그날 비가 오고 하니까 못 띄웠겠죠. 9월 22일 띄우고 열흘 만에 다시 띄웠답니다. 올해 들어 23번째랍니다. 현재까지 띄운 게 5,410개라고 하죠. 9월 18일까지 21차례까지 통계를 내보면. 그리고 22일에 22번째 때 120개 띄웠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 얼마나 띄웠을까요? 근데 앞선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오물풍선이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위에서 탁 터져갖고 쓰레기나 이걸 떨어뜨리면 그거 맞는 사람은 재수 없겠지만은 그 정도 피해밖에 안 나는데 이놈이 거기에 이제 타이머가 있잖아요. 얼마 시간 되면은 시간이 딱 되면 작동하면 뭐가 작동하면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풍선이 녹으면은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떨어지는데 북한이 제조업이 약하잖아요. 그래봐야 중국산 도입했으니까 이 발열 타이머가 불이 안 나면은 이게 그냥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 자동차에 떨어지면 자동차 찌그러져, 지붕에 떨어지면 지붕 찌그러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빨리 떨어져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발열 타이머가 작동해서 불이 납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51건이 신고가 됐고 피해가 손해액은 1억 원 정도다. 1억 원 더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주인이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통령도 그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되는 사람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0월 2일 우리 국군의 날인 그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메네이가 승인했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호메이니를 이어서 신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공격을 해라 라고 해서 띄웠습니다. 근데 이란이 지난 4월 달에도 쐈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막아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1시간 전에 미국에 통보를 하고 때렸답니다. 이스라엘은 다층 방어망을 갖고 있죠. 미국처럼. 제일 낮은 거는 아이언돔으로 맞고 그 위에 거는 데이비드 슬링. 그 다비드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새총입니다. 새총. 그 다음에 에로는 화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이 없어요. 걔네들은 제일 낮은 게 팩술입니다. 팩술이 옛날 패트리어트인데 그거와 비교되는 게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미국은 사드가 있는데 사드랑 견주는 게 에로. 그리고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해상에서 미국의 함정들에서 SM-2를 발사해서 잡죠. 그래서 아주 고고도에서 잡는 SM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SM 빼고 저층에 아이언돔을 추가한 겁니다. 이 세 개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다 막아냈다. 거의 다 막아냈다. 그런데 이 작전에는 지금 지중해에 미국 6함대에서 작전하는 두 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있다가 12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하니까 이지스 구축함에는 SM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죠. SM을 쐈겠네요. 상당히 비싼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로 가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해줬고 이스라엘은 자체 방공망으로 막아냈다. 이런 보도들입니다. 아마 요르단과 이라크에 있는
미 육군이나 미 공군도 미 공군은 전투기를 띄워서 날아오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충분히 잡죠. 또 사드가 있으면 사드로 잡을 수도 있고 미 육군은 그런 작전을 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날아갔는지 모르지만 미사일 한 방이 날아가서 이란의 대공 레이더, 즉 이스라엘 전투기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살펴보는 레이더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란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추정은 이스라엘에서 쐈으면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를 건너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나라의 레이더가 잡을 텐데 그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F-35 스텔스기가 날아가서 아주 근처에서 대지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은 폭탄을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걸 못 막고 자기들이 쏘는 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네요. 보복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보복의 정도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겠다라는 것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뭘 하나 선택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베네트, 그런 SNS에다가 지난 50년 중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즉, 지금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를 당했지만 지금 하마스는 거의 작살냈고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반 이스라엘 게릴라 단체인 헤즈볼라를 지도자를 죽이면서 거의 작살냈죠. 그리고 저 멀리 예멘에서 암약하는 반군, 후티 반군을 퉁퉁 때리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을 방문한 하마스의 지도자 정도 죽이고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제거하는 공작 작전을 했지만 이란은 가만히 뒀는데 이번에는 이란을 때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의 결심이죠. 뭐를 결정할지는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란한테는 공포가 될 테니까. 그래서 핵시설을 때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불편한 존재들을 지금 다 없애가고 있죠. 작년 10월 7일 테러를 계기로. 그리고 자기들은 완벽한, 우리는 지금 KAMD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KAMD는 아이언돔이 없죠. 29년에야 K-아이언돔 만든다는데 그때 K-아이언돔은 상당히 허술할 겁니다. 그리고 중층방어로 천궁2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천궁을 더 개발해서 천궁3쯤 되는 게 사드급이에요. 사드 이게 막 개발돼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KAMD가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현무2 이런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현무4, 4하고 5는 탄도미사일인데 이거 하고 이제 KTSSM 미국의 에이타킴스와 비슷한 미사일, 한국판 방사포죠.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을 킬체인하고 KMPR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제가 거듭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네타냐후처럼 이런 발사 지시를, 작전 지시를 할 배짱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똥풍선이 23번째 날라와도 대한민국은 하나도 요격하지 못하고 국민 재산이 피해를 입어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현무5를 공개했지만 박수를 친 윤 대통령 발사 지시할 연습해봤나요? 어떤 상황에서 현무를 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드론 작전사로 하여금 오물풍선을 잡아라. 어떤 상황에서 오물풍선을 띄우려고 하는 원점을 대한민국 화력으로 원점 타격해서 제거하라.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본인 생각했지만 과연 할 수 있는지 연습이나 해봤냐 이겁니다. 이거 이명박도 못했고요. 박근혜도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그리고 북한에 명백하게 포를 쏜, 방사포를 쏜 연평도 작전 때도 본인은 작전 지시를 못했어요. 그저 그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신중히 하셔야 되면 신중히 묶여갖고 못합니다.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 할 때도 좀 내가 무슨 발빠른 주장을 하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과격하냐고 신중히 해야 된다. 신중히 하는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발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뭔지 아니까 이게 정답이다 내놓는데 안보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면서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같은 거 할 때 뭐 군복 입고 우리 B1 벙커 가서 군인들 격려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런 전쟁 상황에서 뭐를 결심해야 되는지를 본인도 참여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야, 북한군이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군 단독으로
때릴까 말까를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합참의장 절대로 결심 안 합니다. 합참의장은요,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물었을 때 좋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는 자문에 불과해요.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들도 역시 참모에 불과합니다. 참모하고 사령관이 있잖아요. 그 참모들이 여러 이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렇게 쭉 나가는 참모들이 있는데 이 참모들 중에 우두머리가 참모장이에요. 우리 육군에서 육군 사령관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에 위한 참모가 쭉 있어요. 그 참모의 우두머리, 참모장이죠. 그게 우리는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합참은 육군, 해군, 공군의 그 참모들, 참모총장 이하 그 참모들을 모아놓은 위원회라 그럴까? 거기에 의장으로서 역시 대통령의 군사 참모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총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가 군사작전 할 때 그가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는 격려하고 다니고 작전하고 연습하는 건 군인들 일이고 자기는 격려인 줄 아는데 이거 큰 착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80발의 미사일을 날린 이란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한 거는 네타냐후의 결정이죠. 지난번에 하니에를 죽였을 때는 이란은 보복한다고 하다가 뒤로 미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스랄라, 헤즈볼라의 리더인 나스랄라를 제거하고 어쩌고 하니까 미사일을 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대응하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국군의 행사장에서 현무5 보고 박수 칠 게 아니라 현무5를 발사 명령을 미국 대통령이 하자면 본인은 당연히 내리겠지. 그거에 아주 마음 편하지. 근데 한미연합사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시 작전권 우리 군이 갖고 있고 그 작전권을 사용하는 최고 사령관은 윤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는 북한이 올풍선 띄우는 거는 평시 작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 출신인데 그도 뭐 별 아이디어가 없겠지. 김영현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학도옥단장 지내는 그도 아직 국방부 장관 가 있는데 대통령이 확실하게 안 해주면 아이디어를 안 낼 겁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보다 선계인 신원식 안보실장도 대통령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안 줄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었고 참 어려웠죠. 뭐 문제도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서 문제가 많잖아요. 뭐 의료 개혁한다고 그러고 뭐 다 돈자돼 있고. 근데 네타냐후는 그 테러 당했을 때만 해도 완전히 작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안보내각, 전신내각이 아닌 야당 대표까지 들어와서 야당 대표가 끌고 온 국방 전문가하고 자기 국방부 장관하고 자기하고 또 누구더라? 자기 군사보좌관 5명으로 딱 안보 내각 만들어서 야당과도 합의하면서 이 작전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을 못하죠.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이런 거 한테 야 너희들은 오늘 풍선대에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따지듯이 물어야죠. 안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종석 같은 자들이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 천하람 같은 국회의원은 뭐라 그럽니까? 국군의 행사 준비하다가 군인들이 다쳤는데 왜 윤 대통령은 병정 노름하냐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다 안 하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 이런 위기다. 국민이 지금 아직 죽진 않았지만 국민의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라 그러겠죠. 또 불러 자꾸 물으십시오. 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겠지. 이재명이 나와서 나불나불 되겠지. 그럼 윤 대통령 강공 쓸 듯 그럼 민주당에서 막 나올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뭔가 좀 더 위험한 걸 또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당신은 빼서 북한을 봐주자는 거 이렇게 몰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걸 왜 돌파를 못해? 통수권자로서 일단 드론 작전 사령부를 하고 오물풍선 DMZ 상공에서 다 격추시켜버리려니까. 우리 드론 작전 사령부 만들어서 능력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저거 왜 만들었는지도 몰라. 지금 전략 사령부 만들어서 공군 3스타를 사령관으로 했는데 나는 전략사만 저렇게 만드는 거 반대예요. 전략 사령부하고 공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를 합쳐서 공군이 관리하는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거는 육군이 중심이면서 사령관만 공군을 했어. 자, 북한이 미사일 쏘게 되면 미방사가 우리도 무슨 천군기 있으니까 그걸로 잡고 동시에 킬체인 KMPR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를 왜 별도 사령부를 만들어놔? 합참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합참 의장은 전쟁 지휘관이 아닙니다. 원래 의무가 대통령의 군사 고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해 공군을 통합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도 통합작전사령부도 없어요. 합참이 그걸 한다고 하는데 합참의 고유 임무는 아니고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네타냐후를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군사 연습에 참여해서 유사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지 습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